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을 쭉 살펴봤는데, 이 통신 프로토콜의 내용 중에서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신 프로토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OSI 참조 모델이 있는데, 이 OSI 참조 모델 이 부분은 거의 매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OSI 참조 모델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OSI 참조 모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보면, 자, 이번 시간에는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OSI 참조 모델이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7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OSI 7계층이다 그래서 각 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SI 참조 모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건데, 자, 이 OSI라고 하는 것은요, 오픈 시스템, 그러니까 개방된 시스템 간의 인터커넥션, 연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개방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 그렇죠? 자, 컴퓨터가 인터넷을 하려면 내 컴퓨터와 그다음 외부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외부에 있는 내용도 가져오고, 또 내가 뭐 인터넷상에 올리는 정보 나가고 해서 외부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이걸 개방된 시스템이라 그래요. 개방된 시스템. 그래서 개방된 시스템끼리에 서로 연결을 해서 원활한 통신을 위한 참조 모델. 이렇게 간단히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OSI 참조 모델, 요거의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른 시스템 간에, 이 얘기는 이제 개방된 시스템 간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방된 시스템 간에 원활한 통신을 위해, 원활한 정보 전송을 위해서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 이름이에요. 이건 기구의 이름이에요. 기구 이름.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통신 규약이다. 그러니까 통신 규약이니까 프로토콜의 일종이에요. 프로토콜의. 알겠죠? 자, 개방된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 규약이다 이거죠. 근데 어디서 만들었냐?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었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통신 종단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을 7개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별 서비스와 프로토콜을 규정한 것이 바로 OSI 참조 모델이다 이거죠. 자, 7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개 계층으로. 그러니까 어떤 통신에 관한 통신 규약을 7개 계층으로 세분화했어요. 7개 계층으로.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 사회적인 어떤 법도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뭐, 총칙,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법도 여러 개로 나눠지잖아요. 뭐, 상법, 뭐, 민법, 뭐, 형법, 뭐, 부동산법,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여러 세분화해서 나눠지죠.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법에 대한 적용이나 이런 것을 그 각각에 맞게 빨리빨리 하려고. 그런 것처럼 통신 규약도 이렇게 7개 계층으로 세분화해 놨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사항을 이 각 계층별로 규정을 해 놓은 거죠. 자, 이것을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해요. 자, OSI 참조 모델은 개방된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통신 규약인데, 이게 7개 계층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각 계층별로 서비스와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OSI 참조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OSI 참조 모델에서 중요한 게 요거죠.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OSI 7계층은 이렇게 7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계층이에요. 7개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일단 그 각 계층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뭘로 무슨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고, 이 계층의 순서 1계층부터 보면 7계층까지 있잖아요. 1계층이 뭐고 2계층이 뭐고 3계층이 뭐고 4계층이 뭔지 이 계층에 대한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1계층부터 보면 물리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전송을 우리가 보면 영문으로 보면 트랜스포트라고 하거든요. 트랜스포트.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표현, 응용. 자, 그래서 이렇게 7개 계층. 요거는 순서도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계층부터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하위 계층이라고 해요. 하위. 자,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세션, 표현, 응용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상위 계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OSI 7계층 어떻게 7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계층의 순서 일단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각 계층의 역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OSI 7계층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돼요. 매회 시험에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계층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물리계층, 최하위 계층 1계층이에요. 물리계층. 그래서 물리계층은 어떤 내용을 규정을 해놨냐면, 물리적 장치와 인터페이스가 전송을 위해 필요한 기계적인 면, 정기적인 면, 기능적인 면, 절차적인 면 등을 정의해 놓은 계층이 물리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장치와 인터페이스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인 전송 매체 있잖아요. 전송 매체가 뭐예요? 회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전송 매체에 대한 기계적인 면, 어떤 규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양은 뭐 사각형이다, 또는 뭐 원형이다, 뭐 이런 기계적인 면. 그 다음에 얘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면, 또는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 또는 전달하는 어떤 절차, 순서적인 면, 이런 것 등을 규정을 해놓은 게 바로 물리계층이에요. 전송 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자, 요와 같은 선이 컴퓨터 뒤에 꽂혀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전송 매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전송 매체에 대해서 규격화를 해놓지 않으면, 어떤 컴퓨터는 이런 전송 매체를 쓰고, 어떤 컴퓨터는 또 다른 전송 매체를 쓰고, 또 어떤 컴퓨터는 또 다른 전송 매체를 쓰고 하면 서로 간에 통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송 매체들에 대해서 규격화를 해놓은 거예요. 뭐와 어떤 매체와 어떤 매체를 연결할 때는 이런 전송 매체를 쓰고, 또 어떤 단말기하고 어떤 단말기를 서로 연결할 때는 또 어떤 전송 매체를 쓰고, 이렇게 규격화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전송 매체에 대해서 기계적인 면, 형태, 전기적인 면, 자, 여기는 몇 볼트의 전기가 흘러가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이 한 가닥 한 가닥 있는데, 이런 그 선 한 가닥 한 가닥마다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적인 면, 또는 절차적인 면,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격화를 해놓은 게 바로 물리계층이다.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모니터하고 본체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연결하는 그 케이블 있잖아요. 그 케이블을 보면 어떤 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 핀이 이렇게 있는 이런 전송 매체를 가지고 연결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연결할 때 모니터와 본체가는 이런 모양, 자, 기계적인 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핀 하나하나만 해도 다 볼트, 전기가 있어요. 그런 어떤 전기적인 면, 그 다음에 이 핀 하나하나가 또 가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적인 면, 또는 전송할 때 어떤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적인 면들을 규정을 해놓은 게 물리계층이에요. 물리계층.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물리계층은 물리적 장치와, 그러니까 이 말은 물리적 전송 매체라고 보면 돼요. 전송 매체.
전송 매체가 뭐예요? 이런 선이요, 선. 그래서 물리적 전송 매체와 인터페이스가 전송을 위해서 필요한 기계적인 면, 전기적인 면, 기능적인 면, 절차적인 면,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 놓은 게 바로 물리계층.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네요. 인접한. 자, 인접한 두 시스템, 두 통신 시스템 간의 신뢰성 있는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인접한 두 통신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연결과 전송을 담당해주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물리 계층에서 이러한 전송 매체를 가지고 인접되어 있는 두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접된 두 시스템 간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 계층에서 얘기했던 이 전송 매체를 통해서 인접되어 있는 두 시스템을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시스템 간의 연결과 두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이거죠. 알겠어요? 자, 인접한, 알겠죠? 인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접한 두 시스템 간을 연결하고 두 시스템 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이거죠. 인접한.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인접한 두 시스템 간의 전송 데이터의 흐름 제어나 프레임 동기, 오류 제어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인접한 두 시스템 간의 원활하고 정확한 통신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데이터 링크 계층. 그리고 이제 요거와 관련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통신 규칙이라 그랬잖아요. 이 프로토콜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HDLC, 그 다음에 LLC, PPP 이게 다 프로토콜이거든요. 이 LLC하고 PPP라고 하는 거 요거는 두 PC 간의 연결과 관련된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알겠죠? 세부적으로는 각각 역할은 또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 PC 연결과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건 뭐예요? 인접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인접한 두 통신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어요. 이 네트워크 계층은 뭐냐면 경로 설정 및 네트워크 연결 관리를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경로 설정 및 네트워크의 연결 관리를 수행을 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인접한 통신 시스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 또는 한 사무실에서. 그러면 인접한 두 개의 통신 시스템 간의 연결과 두 개의 통신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인접한 통신 시스템을 연결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의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네트워크요. 그러면 외부에 보면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 학교, 그 다음에 옆에 사무실, 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지역 네트워크에서 외부에 보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네트워크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여기에 연결된 컴퓨터들끼리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외부에 있는 것하고는 정보가 서로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와 서로 연결이 되어야 이제 비로소 외부에 있는 정보도 가져오고 우리가 또 외부로 또 보내고 해서 이게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인접한 통신기기들을 연결하고 하면 이게 바로 하나의 네트워크. 또 외부에도 보면 또 네트워크가 있어.
그랬을 때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해놓은 게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알겠어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랬을 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 어떤 경로를 설정을 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효율적으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될 것인가 해서 네트워크 간의 연결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다 이거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하위 계층이죠. 하위. 여기 네트워크 계층까지가. 자, 그다음에 전송 계층이 있어요.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 자, 전송 계층은 통신 양단 간에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한다.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한대요. 에러 제어 및 흐름 제어를 통해서 통신 양단 간에 투명한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담당을 하는 게 바로 전송 계층이에요. 전송 계층.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건 뭐예요? 연결하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통신 양단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네트워크 중에서 임의의 한 단말기와 또 다른 네트워크에 임의의 한 단말기가 있을 때 이 둘 간에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게 전송 계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관할을 하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한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했는데 두 네트워크 간에 단순히 그냥 연결한 것은 네트워크 계층이고 그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하는 게 바로 전송 계층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다시. 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그냥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한 건 네트워크 계층이고 이 네트워크가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 왜 연결했냐 이거지. 연결한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한 게 바로 전송 계층이다 이거죠. 전송 계층.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네트워크 간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전송 계층이다. 네트워크는 그냥 두 네트워크를 연결한 거, 연결 방법.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전송 계층은 그 연결된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한 것이 전송 계층. 그래서 두 통신 양단 간의 에러 제어나 흐름 제어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전송 계층이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와 관련된 프로토콜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의 종류로는 뭐 TCP, UDP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 TC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이에요. 기본 프로토콜인데 트랜스미션 컨트롤 컨트롤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에요. 전송을 제어하는. 자, 그다음에 UDP라고 하는 것은 무선이죠. 그러니까 무선.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데 이게 외국에 있는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내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선 환경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이런 거보단 각 계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를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션 계층이 있어요. 세션 계층. 자, 세션 계층은 프로세스 간의 연결을 확립하고 관리하고 단절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의 대화 관리 이렇게도 얘기해요. 대화 관리를 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으로 어떤 모 은행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은행에서는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은행에 접속되어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환경을 계속 체크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특정한 시간 뭐 2분이면 2분, 3분이면 3분 요건 이제 은행에서 정해주는 건데 2분이면 2분, 3분이면 3분 동안 예를 들어서 화면이 그대로 멈춰 있다. 더 이상 사용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 연결 상태를 끊어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끊어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션이라고 해요. 세션. 그러니까 세션을 끊어줘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여러분들의 정보 이거를 보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 이 작업들에 있어서 연결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단절을 시킬 건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세션 계층이라고 해요. 세션 계층. 프로세스 간의 대화 관리라고 하죠. 대화 관리.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표현 계층이 있어요. 이 표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 계층과 세션 계층 사이에서 데이터 변환을 담당을 하는데 정보의 형식 설정이나 암호화 또는 데이터 압축, 코드 변환, 문맥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변환해주는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자, 데이터가 전송되는 가운데 이게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정보에 있어서 암호화나 또는 빠른 전송을 위한 압축이나 뭐 코드나 뭐 문맥 관리 이런 것 등을 수행을 하는 게 바로 표현 계층이다. 표현 계층. 그래서 전송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변환해 주는 단계가 표현 계층이다. 이거죠. 표현 계층. 자, 정보의 형식 설정이나 암호화 또는 데이터 압축, 전송하기 알맞은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암호화나 압축을 통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빨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빨리빨리 전송이 될 거고, 암호화를 해두게 되면 정보의 보안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전송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변환해주는 단계가 바로 표현 계층이다. 이거죠. 표현 계층.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응용 계층이 있어요. 자, 응용 계층은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계층인데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계층이 이제 응용 계층입니다. 응용 계층. 사용자가 어떤 것을 요구를 하든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계층이 바로 응용 계층.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 응용 계층 여기하고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내부로는 여러 계층마다의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응용 계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계층이 응용 계층입니다. 응용 계층. 최상위 계층이죠. 최상위 계층.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메일이라든지, 여러분 이메일 많이 쓰시죠? 자, 그 다음에 FTP, SMTP, SNMP, 텔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요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계층이 응용 계층. 자, 여기 중에서 FTP라고 하는 것은요, 파일 전송, 외부에 있는 사람과 나하고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 쓰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SMTP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메일을 이용하기 위한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고요. 메일 전송. 그 다음에 SNMP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에요. 관리 프로토콜. 그 다음에 텔넷, 요건 이제 원격 접속이라고 하죠. 원격 접속 프로토콜. 원격 접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계층의 역할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OSI
참조 모델인데, 자, 일단 OSI 참조 모델에서 알아두실 것. 각 계층, 종류, 순서.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순서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각 계층의 역할. 아셨어요? 요것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T, DC 접속 규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기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DT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말 장치들을 얘기를 하죠. DC라고 하는 것은 신호 변환 장치를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DT, 단말 장치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DT와 또 다양한 종류의 DC, 신호 변환 장치 간의 정확한 접속을 위해서 기계적인 면, 전기적인 면, 기능적인 면, 절차적인 면 등을 규정을 해 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RS232C 접속 규격이라고 하는 거더라. 이거죠. 요거 중요하네요. RS232C 접속 규격. 자, V 시리즈하고 X 시리즈도 바로 뒤에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RS232C 접속 규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요거는 금방 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컴퓨터 단말기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이게 DT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변기기. 예를 들면 신호변환기. 신호변환기 그러면 뭐 DC이겠고, 그 외 신호변환기 말고도 뭐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그러니까 주변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와 주변 기기 연결을 위한 표준 접속 규격을 RS232C 접속 규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와 모뎀을 연결을 한다든지, 컴퓨터와 뭐 프린터를 연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컴퓨터와 여러 주변 기기 간에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거죠. 접속, 연결, 접속 규격. 자, 그래서 보면 금방 얘기했지만 이게 연결하는 데 필요한 이 케이블, 커넥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할 때 쓰는 이런 커넥터. 그러면 이 커넥터의 규격이 컴퓨터마다, 주변 기기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케이블이 컴퓨터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블들에 대해서 기계적인 면, 이런 모양이나 전기, 그 다음에 각 커넥터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또 여러 개 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핀들에 대한 기능 또는 전달할 때의 순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은 게 RS232C 접속 규격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RS232C 접속 규격은 EIA라고 하는 미국 전자공업협회예요. 협회 이름이에요. 여기서 규정한 접속 규격이다 이거죠. 알았죠? 그럼 뭐에 대한 접속 규격이냐? 컴퓨터와 여러 주변 기기의 연결을 위한 표준 접속 규격을 RS232C 접속 규격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25핀짜리로 되어 있는 커넥터가 있어요. 자, 요거죠. 자, 요런 모양으로 된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물론 또 작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보면 이게 바로 25핀으로 되어 있는 커넥터예요. 커넥터인데 이 커넥터에 보면 이 모양,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25개거든요. 그러면 이 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기능적인 것. 그 다음에 이 핀마다 전류가 또 흘려요. 그래서 그런 전기적인 면. 그 다음에 또 이 핀들에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또 전달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면. 이런 것 등을 규정을 해 놓은 게 RS232C 접속 규격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 RS232C라고 하는 게 뭔지, 그 의미도 의미지만 이 핀들에 대한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5개는 다 알 수는 없고요.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에서 5번째 핀의 역할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핀, 이게 첫 번째 핀인데, 자, 요거의 역할은 보호용 접지 회로. 그러니까 이 외부와 연결을 할 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핀. 자, 요게 2번 핀이에요. 2번 핀은 송신 데이터가 전달되는 부분이에요. 보내는 쪽에서, 송신 측에서 보내는 데이터. 그 다음에 3번 핀. 요거 바로 옆에 거는 수신 데이터 받는 쪽.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와 주변 기기가 있으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주변 기기로 나가는 거 송신. 이건 2번.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수신 이건 3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P는 송신 요청. 요청을 할 때. 그 다음에 5번 P는 송신 준비 완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핀마다 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핀이 하나 끊어졌다든지 이 핀이 아니면 구부러졌다든지 그러면 정확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 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기능을 알아두셔야 돼요. 2번 핀은 송신, 3번 핀은 수신, 그 다음에 4번 핀은 송신 요청, 그 다음 5번 핀은 준비 완료, 송신 준비 완료.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렵더라도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S232C 접속 규격 말고 여기 보면 V 시리즈하고 X 시리즈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V 시리즈가 뭐고 X 시리즈가 뭔지 자, 요것도 함께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데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V 시리즈하고 X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 좀 알아두세요. 자, 이 V 시리즈하고 X 시리즈는 ITU-T라고 하는 요것도 역시 기구 이름이에요. 기구 이름인데 여기에서 만든 것으로 V 시리즈는 아날로그 통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아날로그, 그러니까 음성. 뭐 전화 같은 거죠. 아날로그. 그 다음에 X 시리즈는 디지털 통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디지털. 자, 요거 그래서 알아두세요. V 시리즈는 뭐예요? 아날로그 통신에 관한 내용. X 시리즈는 디지털 통신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V 시리즈, X 시리즈에서 V. 뭐뭐뭐, V. 뭐뭐뭐 이렇게 시리즈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X. 뭐뭐뭐, X. 뭐뭐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이제 V 시리즈고 이게 X 시리즈인데 이렇게 V로 시작하는 것들은 아날로그,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 통신에 관한 내용이고 X 시리즈 이것들은 디지털 통신에 관한 내용이더라 이거죠. 요것만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V 시리즈는 뭐예요? 아날로그 통신에 관한 내용. X 시리즈는 뭐요? 디지털 통신에 관한 내용이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 대표적인 V 시리즈하고 X 시리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것들은 뭐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V 시리즈가 뭐고 X 시리즈가 뭔지. V 시리즈는 아날로그 통신, X 시리즈는 디지털 통신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OSI 참조 모델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각 계층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어떤 접속 규격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제시한 프로토콜 모델은 그랬네요. 자, ISO 국제기구에서 만든 표준화 모델, 프로토콜 모델, 뭐예요, 이거? OSI 7계층, OSI 참조 모델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에요. 1번이고, 그러면 이 OSI 7계층, 어떻게 돼 있어요?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또는 트랜스포트라고 돼요. 트랜스포트, 세션, 표현, 응용에서 이 각 계층 순서 알아두셔야 되고 각 계층마다 역할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개방형 시스템 계층 모델에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계층 순서가 차례대로 옳게 된 것은 그랬는데 금방 얘기했죠. 자, OSI 7계층 구조의 순서 어떻게 돼 있어요?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또는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션, 표현, 응용에서 요 순서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요 순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계층 순서대로 된 거 뭐 있어요? 자, 1번이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또는 전송. 전송. 그 다음에 세션, 표현, 응용. 1번이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계층 순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OSI 7계층 참조 모듈에서 인접한 개방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
에러 검출, 오류 복구 등을 취급하는 계층은 자, 인접한 통신기기들 사이의 연결과 정확한 전송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해놓은 거. 이게 뭐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인접한. 알겠죠? 자, 물리 계층은 물리적 전송 매체에 대해서 전송 매체에 대한 기계적인 면, 전기적인 면, 기능적인 면, 절차적인 면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은 게 물리 계층이고요. 알겠죠? 자, 응용 계층은 뭐예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상위 계층이죠. 그죠? 사용자들에게. 세션 계층은 프로세스 간의 연결, 뭐 단절, 뭐 이런 거에서 응용 프로세스 간의 대화 관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화 관리.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4번은 ISO의 OSI 7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은 어느 계층에 해당이 되냐? 자, 요거는 계층 순서만 하시면 되죠.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몇 계층이에요? 세 번째 계층이죠. 세 번째 계층. 그죠? 자, 1계층은 물리 계층이고,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계층은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OSI 7계층 참조 모델에서 코드 변환, 암호화, 해독 등을 주로 담당하는 계층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전송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코드를 변환하고 암호화하고 압축하고 해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전송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변환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층이에요? 표현 계층이에요. 표현 계층. 6번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각 계층의 순서도 순서지만 각 계층의 역할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인데요. 6번은 FTP. 자,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FTP는 OSI 7계층 중 몇 계층에 속하는가라고 했네요. 자, FTP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파일 전송 프로토콜. 자,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한테 파일을 전송을 할 때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계층이 뭐예요? 응용 계층이란 말이에요. 응용 계층. 자, 그래서 응용 계층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금방 얘기했던 FTP라든지 또는 뭐 메일이라든지요. 메일이라든지 또는 뭐 텔넷이라든지 뭐 이런 거 원격 접속 뭐 이런 것 등등등등과 같이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하는 계층이 바로 응용 계층이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은 다음 중 DTDC의 접속 규격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단말기 DT, 단말기와 신호변환기 이 둘 간의 다양한 단말기와 다양한 신호변환기 간의 연결을 위해서 규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들로는 기계적인 면, 그 다음에 전기적인 면,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 그 다음에 절차적인 면 등을 규정을 해놓은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통신적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다음 중 모뎀을 단말기에 접속했을 때 사용하는 방식, 접속 규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말기 DTE와 모뎀, 신호변환기 DC. 그러니까 단말기와 신호변환기 또는 단말기와 주변기기 사이의 연결에 관한 접속 규격을 규정을 해놓은 게 뭐예요? RS232C 접속 규격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은 EIA 기관에서 만든 RS232C의 25핀 중 송신 데이터는 몇 번 핀에 해당이 되는가 그랬네요. 자, 요거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커넥터가 있을 때,
자, 1번부터 5번까지 정도만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P는 보용 접지 회로고, 그 다음 2번이 송신, 3번이 수신, 4번은 송신 요청, 그 다음 5번은 송신 준비 완료 이런다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송신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2번 핀이죠. 2번 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은 RS232C 25핀 커넥터 케이블에서 송신 준비 완료 신호 핀은 그랬네요. 자, 금방 우리 봤죠? 자, 여기 보면 1번은 보용이고 2번은 송신, 2번이 수신, 4번이 송신 요청, 5번이 송신 준비 완료라고 했네요. 요거.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핀의 역할 요것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게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1번은 ITU-T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든 권고안에서 아날로그 전화통신망에 관한 프로토콜 시리즈는 그랬네. 아날로그 그러면 X 시리즈, V 시리즈, V 시리즈예요. X 시리즈는 뭐예요? 디지털 통신과 관련된.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OSI 참조 모델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접속 규격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 OSI 참조 모델 이거 매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꼭 정확하게 뭐 종류라든지 순서, 그 다음에 각 계층의 역할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